그럼 지금부터 한국 국궁 세계화 추진 종합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국. 우리의 저력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을 삼을 것인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 하여 동이족이라 불리웠던 한민족의 상징 국궁. 많은 분들의 그런 호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궁도협회 장님의 이근현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년 월드컵에 맞추어서 우리 소중한 귀중한 문화를 발굴하여 월드컵 그 내빈들에게 이것을 페스티벌, 즉 말하자면 박람회, 즉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암동 경기장 그 넓은 시에서 한 5,400평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계 나라 전통 활, 렌지, 또 의상, 또 민속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경연 대회를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월드컵에 나가서 외국 분들이 와서 월드컵을 구경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제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 궁도협회에서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7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궁 세계화 추진위원회 창단 발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공영방송 KBS 제1텔레비전 스포츠 뉴스에 보도 방영하였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 나서 본 협회에서는 1개월 전에 북한조선 궁술연맹 송명호 위원장 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남북 장관급 회담 때 의제 선택을 하여달라고 본 협회에서 남북 회담 사무국 총무처에 접수해서 장관급 예비회담 때 의제로 선택했다는 보고를 지시를 받고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은 연구가 부족하다. 국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가장 그 역사가 오래고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그런 활을 우리가 쏘면서도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국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리아 한국의 국궁은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시작돼서 즉 터키에서 시작돼 가지고 몽골을 거쳐서 코리아로 들어와서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세계 국궁의 역사를 이와 같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궁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기차입니다. 문화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기필코 세계대회를 먼저 열어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국궁의 우수성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활이 팔려나갈 거고 또 궁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사범으로서 해외에 나가실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확신에 말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출발과 함께 그 역사적 생사고락을 같이 왔던 민족무예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민족무예였던 만큼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인정과 그 우수성을 감탄해 마지 않았었습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더불어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허탈하고 공허한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국궁의 체험과 활쏘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대회를 한번 직접 개최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국궁의 보급과 국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것은 그 앞에 내용의 행사들이 주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사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각 전국의 7개 지역에 이런 활쏘기 시민 행사를 자연스럽게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들의 국궁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함은 물론 그 전국 구장에 참여했던 세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국궁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황학정을 이룬다면 제일 아래쪽에 활터라고 써있는 서울에 황학정이 있다면 황학정을 클릭해서 그 주변의 부수 문화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생생한 동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고 텍스트와 이미지에 아울러서 바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면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화면 자체가 아니라 생생하게 현실과 가상을 이어줄 수 있는 주요한 매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구성을 해봤고요. 아울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면 전국에 314개의 사전과 아울러서 해외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런 사업을 5개 년에 걸쳐서 한다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가 않은 걸 현재쯤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 전 정릉의 백운정에 결국은 사두 고문을 지내는데 지금도 고문이지만서도 썩 앞에 이렇게 써붙인 거 보니까 뭐 궁도 구개원이라고 보여요. 읽어보니까 어떻게나 마음에 드는지 우리 본래 연구의 취미가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도부터 그럭저럭 한 40년 그저 이놈은 한국인이 어떻게 해야 좀 이 가치관이 올바로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잘 되겠느냐 이런데 좀 그래도 정신을 쓰느라고 썼고 그저 그런 데 대해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구개원을 보니까 이거 딴 거 없다. 이거 뭐 우리 선조님들이 화로소에서 저렇게까지 훌륭한 보편적인 가치를 참 아주 강조하셨구나. 아주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선 저는 사실은 화로소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궁도 중에 첫째 이내덕행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성실겸손. 성실겸손하고 자중자애하는 마음 이내덕행하는 이게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잊고 있어요. 예. 지금에 와서 우리 학교 현장이 굉장히 위기고 또 교실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좀 너무 등한시하고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지식 유통 산업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지식 유통, 그러니까 그 남의 나라 것을 그대로 갖다가 심는다든지 또는 그대로 들여오기보다는 이제는 지식 생성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그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전통 문화가 잘 만나는 접점을 찾아서 교육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조상의 얼과 문화가 우리 교육과정에 녹아서 그런 컨텐츠로 잘 계승되고 했을 때 우리 문화가 잘 발전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단궁하고 맥궁이 그 어떤 문화권으로 본다면 훨씬 앞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그 중국의 학자가 그것이 이제 북방에서부터 중국을 들어와서 뭐 한반도에 와서 일본 그것은 대단히 엉터리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궁의 원 뿌리는 역시 우리 한반도 만주 대륙 원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 우리나라 역사의 무대는 만주 대륙입니다. 만주 송화강을 중심이란 거기입니다. 그래서 심 교수가 얘기한 것이 무슨 뭐 시위 대사례 같은 것을 일종의 축제로 하자, 이 데모스트레이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든지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우리하고 가까운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화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전시를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박물관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활터가 전국에 그렇게 300여 개나 산지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그 관광 체인 속에 포함을 시키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관광객이 온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실제 답사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대회나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숙박시설을 활용을 하거나 혹은 또 증개축을 해가지고 이 단체 관광, 적어도 단체 관광이면 한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끔 증개축을 해가지고 실비로 제공을 하는 거 교육용이니까 일반 그 숙박업소와는 구별이 되는 거고 숙박업소에 항의를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용이고 또 회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원법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공도장이 들어간 것이 그 후 이것이 그대로 개성돼 가지고 그 후 도시공원법으로 바뀌고 그 후 이게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이 속에 보면은 소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운동장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료가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를 얘기합니다만 거기엔 별로 크게 이 국궁의 발달에 대한 것이 오히려 연대기적으로 오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세기의 기록인 삼국지 유지 동이전에 보이는 우리나라 궁도 내지 국궁에 대한 이를테면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당궁이라든가 맥궁 등에 대한 이것도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되고요. 또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바로 이 국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국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몸에서 몸으로 익혀서 내려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면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저희가 연구라고 하면 아까 이제 심 교수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그런 국궁과 직접 관련된 연구도 있지만 이 국궁에 대한 자료가 모아지면 이것이 제도사, 그다음에 정치사, 전쟁사
사회사, 생활사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지금 예전에 수렵 사냥을 할 때 활을 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냥 행사나 의식이나 이벤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더욱더 나아가서 한국사 자체, 민족사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90년 중후반에 이루어졌던 군의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상보관계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가장 큰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국부적이고 제한된 어떤 범위 내에서 활동이라는 점을 우리가 솔직하게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국군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군 내에 여러 가지 군의 전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또 그 방법은 또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아직은 많이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군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태가 산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과정 안에서 특별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규 체육 과목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과 또 사관학교 교육을 갖다 입안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따라와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